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정말 또 언더스탠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살림의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림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재미있으면서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뭐 각자 다 공장 한 서너 개씩은 갖고 계시고 뭐 해외에도 뭐 지사들도 좀 갖고 계시고 다들 이제 상속 증여가 걱정이시겠습니다만 뭐 상속세 많이 내더라도 회사를 2배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회사를 2배를 키우냐 매출을.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2% 요즘 신조가 그거라면서요. 뭐가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자.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래, 아빠 엄마가 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걸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벌어봐야 얼마나 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자. 네, 다들 뭐 아들 딸들 골치 아프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더라도 별 희망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사업하는데 매출은 2배 이상, 3배 이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조금 억울로 같습니다만 오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울 건데 정부에서 사가는 물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가서 똑똑똑 그냥 제 거 사주십시오 하면 사주는 게 아니고 안 된답니다. 그 시장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특이한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해서 좀 네. 요거 한번 들어가면 대박이다. 야, 솔직히 눈먼 돈 아니겠습니까? 눈먼 돈이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공시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철저하고 깨끗하나 다른 나라가 그렇다. 그렇다. 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근데 한번 들어가면 경쟁이 훨씬 덜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예.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자세하게 좀 배워보시면 오늘 여러분의 회사가 다음 달부터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해서 빅토림의 임보정 대표님 모시고 이분이 이 분야 전문가래요. 요분이 요 컨설팅 해주는 분. 본인은 공공시장에 납품 안 하면서 남들 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는 분. 진짜 제대로 오늘 한번 배워보고 오늘 요거 성공하면 언더스탠딩도 공공 조달 시장 바로 들어간다. 우리도 사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 메일 찍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 저희도 B2C 이제 안 하려고 우리도 합니다. B2B로 간다 이제. B2G로 가보겠습니다. 자, 빅토림의 임보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 제대로 잘 드린 거죠? 조금은 더 살 좀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붙여줘 여기서 더 붙이자고? 야, 저렇게 안 생기셨는데 욕심이 과하시네. 좀 더 붙여보십시오. 붙여보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공공시장 진입 가이드 서비스인 지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보정입니다. 혹시 사회자님들 국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준다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정부가 이것저것 사서 쓰는 전체 용역 뭐 건설 시공 뭐 한국 정부가 그게 우리나라 예산 규모잖아요. 거기서 공무원 월급은 뺀다. 그렇지. 공무원 월급 주고 뭐 사오는 것만 하는 거니까. 뭐 연금 주고 무슨 뭐 보조금 주고 이건 돈 주는 거고 물건 사오는 것만 몇십조 될 것 같은데 몇십조. 몇십조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작나? 너무 작나? 위 100조. 좀 더 위. 좀 더 많아요? 100조보다 많아요? 아니 나라 예산이 한 아직 500조 안 되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196조 원 정도로 196조 원? 네. 한 해? 한 해.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상승하고. 그게 볼펜 A4 용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다 뭐 도시락 뭐 등등 그런 거죠. 물품 외에도 용역들. 그러면 이런 정부 콘텐츠 같은 거 있죠. 네, 콘텐츠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196조 원 정도. 거의 200조네. R&D 포함. R&D랑은 좀 별개입니다. 별도시장. 네, 그거는 이제 지원 사업의 규모인 거고 이 공공 조달 시장 이 시장 규모가 진짜 뭔가를 주고 받아오는 유형이든 기업한테 기업과 이제 정부 간의 거래 그 계약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네 200조면. 네. 우리는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벌써 이제 진입을 해서 꾸준히 계속 예. 매출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이제 등록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창업 기업들도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정부에서 이제 8% 의무 구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196조 원에서 8%라고 하면은 뭐 한 대략 한 15조? 네네네 예. 한 그 정도로 되는 이제 그 규모를 이제 창업 기업 제품들을 사주게끔 돼 있거든 무조건. 법적으로. 네네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받고 있어서 기업이면 뭐 7년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우리 보시면 돼요. 창업기업이네. 창업기업. 음. 우리는 그냥 그 퍼센트에 들어가네. 네네 8%는 네네 8%는 그러니까 볼펜 100자루를 살 때 92자루는 모나미 볼펜 사더라도 네네. 8자루는 반드시 최근 창업한 기업 거를 찾아야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제도입니까? 좋은 제도가 아니라. 근데 이제 창업 기업들을 이제 기준을 세웠을 때는 네. 대기업과 싸웠을 때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단가 그래. 우리가 싸우면은 대기업이 어떻게 지거든요. 이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그러면 뭐 불편한 거 언제까지 써주라고요. 네. 오늘은 뭐 그냥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빅토림 그 임 대표님이 네네. 도와주는 건 뭡니까? 이런 공공시장에 들어갈 때 네네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저희가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음. 정부한테 납품하려면 직접 납품하러 가면 안 되고 음.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거 정도 알고 공무원들이 쓰는 몰이 있다. 음. 이 정도까지는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네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장터는 아마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입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저기도 처음 봅니다. 저 화면도.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그래서 나라장터 준비한 이렇게 써 있군요. 네, 예. 나라장터에서가 이제 가장 이제 2005년 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전자조달 시스템이 운영되어 저게 조달청이 운영하는 저 장터예요? 네네 여기서 이게 팔 이제 사람 입찰. 살 사람 모여라. 공고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올리고 기관이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가면 어디서 뭐 납품해봐라 입찰해봐라 그게 뜬다는 거죠? 네, 그 공고를 검색해서 저기서 저기에 그리고 예. 입찰도 하고. 네네네 저기서는 이제 입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종합 쇼핑몰이라던가 이제 벤처나라 그리고 혁신장터 그리고 기타 이제 이 뭐 디지털 서비스몰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해서 몰처럼 그러니까 쇼핑몰처럼 판매하는 그런 이제 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이 잠깐만요. 너무 많나요? 대표님. 네네. 그렇게 많아. 잠깐만. 몰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라장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한 입찰. 물품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입찰을 하면 저는 이거 납품하십니다. 입찰자가 쫙 붙으면 거기서 너 낙찰 뭐 최저가 네네네, 하는 거 낙찰. 그거는 그쵸. 알겠어요. 그 네네. 턴은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이건데 그래서 이거는 낙찰됐어. 네네. 나는 이제 납품할 수 있어. 그건 네네. 납품하면 되는 그럼 거지. 저 몰에다 올려야 돼요? 납품할 수 있으면? 아니다. 납품 바로 하면 돼요? 네, 그냥 그 입찰은 입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 몰들은 저 뭐예요? 몰들은 뭡니까? 저 몰들. 이게 바로 이제 수의 계약처럼 우리가 이제 몰처럼 그러니까 쇼핑몰처럼 우리가 제품을 사듯이 살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몰에 입점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제품 파는 사람입니다라고 네. 쭉 있으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보고 네네네. 그 중에서 요 놈 괜찮네 하고 산다. 네네네. 조달청을 거쳐오지 않아도 이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연결해주는 그 몰이라고 몰들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금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조달청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달청은 네이버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공짜로 판매자가 따로 운영하는 있고, 사람이야. 네 판매자가 따로 있고 구매자인 소비자가 따로 있는데 이 예. 소비자가 그냥 일반 기관의 이제 구매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마카펜 같은 거 우리 국장님이 그 보라색 마카펜 좋아하셔서 사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굳이 입찰까지 합니까? 그냥 저거는 알아서 저 올려놓으면 그 몰에서 살게요. 네, 그런 그 거죠? 몰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쪽은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공고를 내고 해당 서류들을 막 여러 가지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 처리가 워낙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몰들이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조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올리려고 해도 조달청한테 가서 우리 보라색 마카펜 이거 품질도 좋고 하는 걸 네네. 심사를 거쳐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올려놓는다. 네. 그럼 쿠팡에서 적합성 파는 평가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쿠팡에서 파는 모든 보라색 마카펜이 다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등록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네. 모든 이제 그 예, 다른 모든 쿠팡에서. 제품은 네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품질이 검증이 되고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된 제품들만 등록이 그걸 누가 가능하다고. 검증해요? 보라색 마카펜을 네네. 예를 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요. 되게 싸거든요, 대표님. 네네네. 혹시 아세요? 그 나 요즘 되게 좋던데. 이용 안 해봤어요? 아직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알리익스프레스 엄청 쌉니다. 진짜 쌉니다. 다이소 가서 단점이 진짜 늦게 옵니다. 다이소 다이소 너무 비싸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아. 비하면. 아무튼 네네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라색 마카펜을 샀어요. 네네. 720원이야 한 박스에. 네네. 와. 그러니까 나 이거 납품하고 싶잖아요. 네네. 저기 가면 최저가가 벌써 3,500원인데. 그런데 납품하면 올릴 수는 있어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있죠? 네네. 신청은 다 받아주는데 여기에 입점할지 안 할지를 조달청이 결정하고 심사를. 아 그래요? 심사를 네네. 해서 조달청이 결정해. 너희는 퀄리파이드 됐네. 하면 입점을 해주고. 쿠팡에다 납품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쿠팡도 네. 약간 등록의 그럼요, 절차가 있기는 그럼요. 있다지만 네, 되게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규격 저런 규격 내라는 서류가 많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트집 잡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럼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알겠어요. 있어요. 그런 장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입찰 장터가 있고 쇼핑몰이 있어요. 네네. 그럼 쇼핑몰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그럼 뭐 마커 같은 걸 입찰까지 할 건 너무 그렇지. 번거롭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는 조달청에서 요런 업체 중에 사시면 됩니다 하고 올라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클릭해서 쇼핑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몰이 저렇게 많습니까? 쇼핑몰, 뭐 벤처나라, 혁신장터, 국방 상용물자 쇼핑몰. 상용물자 쇼핑몰에 저거 나 마커펜 있을 것 같거든. 아니 제 자료 보니까 누리장터 왜 이렇게 많아? 왜? 30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30 몇 개 맞습니까? 네네. 35개 정도의 몰들이. 공공 조달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많은 뭐, 많을 수도 있지. 그래 하여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많아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나라장터가 이제 입찰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종합 쇼핑몰은 이게 가로등이라던가 뭐 예. 전신주 이런 것들은 덩치 큰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몰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벤처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규격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소규모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몰이라고 보시면 예를 됩니다. 들면 새로운 가로등 시스템.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벤처나라로 보낸다. 네네네. 가로등이 필요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전국의 시군구에 가로등 바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네. 그러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가서 가로등 쳐서 이제 딱 규격화된 나온 필요한 가로등이 있으면 네네.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그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가로등 제품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벤처가 최근에 만든 네네. 뭐 새로운 개념의 네네. 뭐 바람개비가 같이 돌아가면서 뭐 풍력 발전이 돼서 전기가 끊겨도 뭐 계속 돌아가요라든가 네네. 뭐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규격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식은 아니었을 텐데 그 벤처가 만든 그 가로등도 요 밑에다 해줘야 네네네. 공무원들이 보고 규격을 살까? 요걸 아이디어를 살까 아니면 요거 어. 야 우리 동네 바람 잘 불지 김주사 요걸 한번 해볼까? 이거 해도 되잖아. 그게 될 텐데 네네. 얘를 떼서 벤처나라에다 묶어놓으면 네네. 가로등 사러 왔던 공무원이 얘를 언제 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해 놓으면 가로등 살 땐 규격만 사고 그렇지. 이 아이디어 상품은 사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언제 사냐 오히려. 이거죠. 시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창업 기업들 제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일단 첫 네네. 번째로 예,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입점해줘요. 네.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3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어야 되고 경쟁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네네네. 그 독점도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발한 바람개비 돌아가는 혁신적인 가로등은 네네. 안 되는구나. 안 돼.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애들이 둘이 또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무원 완전 세계가 관이 다르네. 이거는 독점이면 안 되는 거구나. 니 왜 바람개비 다른 거 하냐? 혹시 니네 조카가 창업했니? 그렇지, 라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네네. 한 제품에 규격화돼서 3개 이상의 복수의 애들이 있어야지만 고를 수 있는 거지. 네네네. 와. 볼펜도 모나미 볼펜, 문화 볼펜 누가 하나 좀 만들어줘. 빨리 우리 볼펜 써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네네네. 알겠어요. 이해했어. 네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벤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 그런 거 그리고 없어도 되니까 여기 네네. 대신. 네네네. 그래서 대신에 또 약간 여기에도 제약을 건 게 건당 2천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나라 제품들은. 네네네. 그래갖고 가로등을 살려는 공무원은 네네. 우리 가로등 예산이 100억인데 네네. 그럼 100억 원어치 기존 가로등을 음. 살려다가 네네.
바람개비 돌아가는 가로등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라고 하면 네네. 그거는 벤처 날아가서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는 맞습니다. 3명 이상의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벤처 나라에 있는 이 바람개비 가로등을 종합쇼핑몰 밑에 관련 상품으로 넣어주라고요. 아, 규격이 안 돼. 그 경쟁이 3명이 안 된다잖아. 아니 이것도 된다며. 된다. 굳이 알겠어. 벤처의 제품을 우대해서 그래 그거는 사줘라. 내가 그래 시비 안 걸 테니까 그건 사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그걸 밑에다 넣어야 사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쿠팡 마인드. 우리는 쿠팡 마인드에 익숙해져.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우리는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삽니까? 예를 들면 바람개비 돌아가는 혁신 가로등은 네네. 여기 종합 쇼핑몰에 가서 이미 100억 원어치 예산 다 썼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있다는 네네. 거조차도 몰랐을 테니까 네네네. 일반 구식 가로등을 샀을 텐데 네네. 얘는 그럼 언제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록한 업체에서 이제 그런 홍보 영업을 영업을 다시 네네. 다녀야 네네. 돼요. 공공 영업을 해야 일단 됩니다. 뚫어서 입점한 다음에 네네네. 문화부 찾아가서 우리가 맞습니다. 새로 만든 가로등이 이렇게 있다. 혁신적입니다라고 네, 얘기해줘야 너 되는 혹시 거예요. 가로등 아이고 지금 장바구니에 담고 있네 너. 야 우리 것 좀 잠깐 들어가서 봐봐 하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 밑에다 관련 상품으로 달아주면 우리 벤처기업이 굳이 영업 안 다녀도 와. 가로등 살려다가 볼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와.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다. 살려면 무조건 장터에는 입점은 돼 있어야 살 네네, 수가 맞습니다. 팔 이런 수가 구조다? 있고. 알겠어요. 아, 그럼 벤처들 제품은 벤처 나라. 네네. 또 무슨 혁신 장터는 뭡니까? 무슨 장터가 있습니까? 혁신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 연구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R&D 예.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시제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기관에서 이거 사줄게. 한번 너네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해서 사주는 우리가 몰이라고 한번 볼 수 써볼게요.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네, 그런 인상시험처럼 느낌이죠. 해볼게요. 네네. 인상시험용.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이런 제도로서 만든 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저것도 그냥 사줘야 되는 예산이 별도 정해져 있나 보죠? 네네네. 다 혁신 뭐든지 다. 장터에서 꼭 사야 돼. 전체 예산이 예산의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네. 혁신 장터에서 꼭 사고 네네네. 몇 퍼센트는 벤처 장터에서 사라. 네네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나 이거 사기 싫은데 왜 이런 그렇지. 그것도 왜냐면 실적이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창업 기업이나 이런 이제 시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알겠습니다. 기관에서 그런 네. 식으로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이음 장터는 뭐? 이음 장터. 이음 장터는 뭡니까? 이음 장터가 이제 아마 좀 솔깃하실 텐데 콘텐츠나 마케팅 아니면은 뭐 청소 이런 쪽을 이제 시공 이런 이제 용역 서비스 몰처럼 만든 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뭔가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서비스. 뭔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도대체 누굴 할지 모르니까 이음 장터에 들어와 있는 적어놔야 업체. 돼. 네네. 이음 장터. 네네. 서비스 몰이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저희도 언더스탠딩도 입장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입점해야지만 정부 부처의 유튜브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발주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또 애매하다고 볼 수 뭐냐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네네.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교육을 시켜줘.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그건 만듭니다. 만들어줘. 네네. 근데 우리 사무관님 그거 만들 시간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누가 와서 좀 만들어주면 그걸 기획재정부가 심사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싶어. 네네. 누가 와서 만들어줄래 하는 게 저거잖아요. 이음장터는 이제 몰처럼 똑같이 몰처럼 업로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해 놓으면은 구매자들이 이제 우리는 평소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해놓으면 그럼 네네 맞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이 보고 찾아온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장터네 장터. 아니 연락 안 되면 우리가 거꾸로 그렇죠. 기재부 가서 네. 그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이음장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그것도 네, 그럼 저 각 부처마다 이음장터에서 예산의 몇 퍼센트를 꼭 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저거는 없다. 네. 어쨌든 필요한 수요가 있을 테니 네네. 그런 수요는 저기 가서 한다. 네. 콘텐츠와 관련된 수요는 저건 네네. 그냥 종합 쇼핑몰에다 넣어놓으면 가로등 사던 공무원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보고 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다른 몰을 만들어놨을까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조달청의 담당자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요몰 담당자, 요몰 담당. 이음장도 사무관. 과가 다르니까. 그 혁신장도 사무관. 다 다르게 담당자가 다 다르게 있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네네 맞습니다. 담당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벤처나라는 벤처 제품, 혁신나라는 혁신스러운 제품이라면 네. 벤처에서 만든 혁신스러운 제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애매합니까? 절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산 할당 많은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벤처나라 제품을 예산의 7%를 쓰라고 하고 혁신장터에서는 예산의 2%를 쓰라고 하면 나는 일단 내 제품은 내가 벤처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혁신스럽지만 벤처 나라로 보낼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벤처 나라에 그럼 드글드글할 거 아닙니까? 한 2만 개 업체가 네네. 혁신 장터에는 팔이 날리고 그럼 나는 쏙 혁신 장터로 와야지. 대학이 그렇죠. 그것도 전략입니다. 눈치 보고 이렇게 입시 그렇죠. 하는 거 맞습니다. 비슷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 얘기죠? 네네. 내가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니까. 아,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운영된다. 그러면 그럼 한번 내가 들어갔어요. 네. 장터에 입점했어요. 네네. 그러면 입점한다면 그럼 아까 전에 나라장터 쇼핑몰이 제일 큰 데일 텐데 네네. 세 개의 경쟁사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갔어. 하여튼 입점은 했어요. 네네. 그럼 나 거기서도 잘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팔리는 요령이 하여튼 눈에 잘 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는 네네네.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네네. 하면 잘 띕니까? 어떻게 하면 잘 띄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인증. 네네.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우리가 흔히들 이제 Q마크라고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봤습니다. 겁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서 들어보셨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마크들을 붙은 거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제 3자가 검증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증을 달고 있는 이제 제품이다 하면은 일단은 뭐 제도상 우선 구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 왜 마케팅적으로 하필 네네. 이 의자를 샀어? 그러면 Q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 인증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뭐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펜을 판다고 하는 거랑 네. 이건 누가 막 다 검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있으면 네네 그렇죠. 이 인증을 받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절차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해야 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얘는 이 제품은 누가 인정을 해줬네. 우리가 이제 토익 학원 다니거나 이랬을 때도 토익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인증을 받은 제품만 그 더-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습니까? 납품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우선적, 그러니까 제도 중에 저 인증들 중에서도 우선으로 사주는 인증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성능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인증을 받으면은 우선으로 먼저 우선으로 사주겠다. 구매해 준다. 네네네. 우선 먼저 요거 구매하고 네네. 나오면 나머지는 딴 거 한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선풍기가 30대 필요하면 네네. 성능 인증 받은 선풍기를 우선 산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그럼 돼요. 30대 다 적어 사야죠. 그건 그렇게 돼도 됩니다. 그 먼저 그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거를 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인증 그럼 성능 인증을 안 받은 선풍기는 팔릴 이유가 없네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또 모를까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면 볼수 있습니다. 전략이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떤 장터에 들어갔어. 네네. 그럼 할 거면 요런 인증이 있으니까 인증부터 따가지고 오세요. 거의- 그래야 말이 됩니다. 네네네. 인증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이거 왜 샀냐고 나중에 물어봅니다. 감사가 그게 있거든요. 이 제품 왜 샀어? 이거 검증된 거야? 성능 그럼 인증 있는 게 있는데 왜 이거 샀냐? 그럴 수도 아까 조금 있습니다. 전에 영업을 잘하면 모를까 아니면 성능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네네. 바꿔 말하면 성능 인증이 없어도 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건 일종의 요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제도를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다수 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는 그 따로 인증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몰이 이제 종합 쇼핑몰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인증이 없이도 이제 진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영업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증이 있다고 하면은 영업을 해도 힘을 받는 거고 없으면은 진짜 그야말로 영업 우리가 그냥 좋다라고 계속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쓰는 종합 쇼핑몰에는 네네. 인증 받은 선풍기도 들어가고 네네. 인증 안 받은 선풍기도 들어갈 수는 있다.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인증 안 받은 선풍기를 살 경우에는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를 네네. 따로 준비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인증 안 받은 선풍기가 우리 조카가 만든 거 아니라면 공무원은 좀 소음이 심해도 인증받은 선풍기를 살 수밖에 없다. 네,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잘하면 공무원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인증 안 받은 걸 산 후에 네네. 이거 그 소명을- 소음이 좀 작고요, 뭐 쭉 소명을 이렇게 해야 쓸 수 된다.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인증 안 받으면 진짜 힘들겠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인증 컨설팅을 하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파시려면 여기 가서 요 인증 받고 오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인증 받은 것만 사라고 하지 차라리 네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거는 인증 안 받은 걸 살 수도 있는데 안 받은 거 하면 또 차별이라고 그럴까 봐 그런 거겠지. 그런 겁니까? 그렇겠지. 그래놓고 감사는 그럼 왜 해?
감사는 하는 거지 또. 감사는 원래는 감사는 무조건 감사는 이루어지는 감사니까. 겁니다. 왜냐면 국민 세금으로 이제 구면하는 야, 거니까. 우리 이게 이거지. 우리는 다 공평해. 그런 우리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기회를 오. 줬어. 그렇지만 난 얘를 찍을 거야. 왜냐면 오. 얘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제품을 이게 사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보니까 요 시장은 어.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저는 자유시장,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도와 공무원의 심리를 네.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성능 인증 안 받은 것도 올라갈 수는 있으나, 있으나. 입장 바꿔서 네가 공무원이라면 이거 살 수 있겠니? 그런 거지. 그런 무서워서.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 잘 생각해서 인증부터 바꿔 오는 게 좋아. 이게 이제 대표님의 조언이다 이거죠. 네네네. 야. 그래서 이제 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약간 이제 의무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안전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제도적으로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반드시 따와야 네, 되는 그건 거고. 반드시 따와야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능 인증이나 이런 뭐 NET, NEP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따오면은 그래도 어디선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누군가가 검증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인증이 없고 네.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 나라 장터든 무슨 장터든 뭐 혁신 장터든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들어갈 서류만 수 내면 네,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공고에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고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나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무 시시때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1년에 4번 정도의 공고를 내거든요. 조달청에서.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공고. 네네. 시즌이 있어요. 시즌. 네네. 시즌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잖아. 네네. 그렇죠.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요거 샀을 때 네. 크게 책 잡히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스펙을 갖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네네. 가격보다 네네. 뭐 무난하네. 뭐 가격, 네. 인증됐고 뭐 무슨 실적이 있고 네네. 이런 스펙을 딱 갖춰 놓는 게 중요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책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나 이렇게 취업을 할 때도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소개서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가 뭐 토익을 뭐 그걸 갖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건 만들어서 그렇죠. 하면? 자격증을 가지고선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얘가 얘 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느낌으로 예,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이게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활용하면 좋지만 문제는 문제죠. PC 있죠, PC. 예. PC는 누구나 다 쓰잖아요. 예. 근데 야 그거 뭐하러 대기업 PC 쓰냐? 그런 거야말로 중소기업 밀어줘야지. 라고 해서 중소기업 밀어주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그럼 얼마나 많아요? PC 저도 조립할 수 있거든요. PC 조립은? 그런데 그럼 공무원이 어디 거 싸다 쓰겠어요? 네. 1등, 2등, 3등 대기업은 날리고 4등, 5등 중소기업이 그냥 그 시장 다 먹는다고요. 네네. 야, 그거 할 만하네. 그렇습니다. 삼보 무슨 컴퓨터 나는 삼보 컴퓨터 산 적 있어? 없죠. 우리 중재 친구들 중에 삼보 컴퓨터 샀다고 자랑한 친구 봤어요? 없죠. 요즘 없죠. 근데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달시장 그냥 막강하구나. 용산에 그렇게 싸고 좋은 컴퓨터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님들 컴퓨터 위에는 항상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 이런 컴퓨터들만 쫙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시장을 좀 노려보자.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이제 독과점이 되는 실제로 약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많은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창업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좀 권력을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래도 덜 경쟁적이라고 그런 봐야 거예요? 돼요. 쿠팡에 내가 들어가서 파는 것보다 네네. 어쨌든 이런저런 나라 장터니 무슨 장터인지 쿠팡은 갑질 얼마나 하는데. 들어가면 네네. 그래도 여기는 경쟁사가 뭐 몇 명 없네? 뭐 이런 겁니까? 그래도 사고만 안 치면 되지. 그나마 많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품목마다 다르지만은 예. 네, 경쟁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들어가는 게 요령이다. 네.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허허벌판에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가면 이런 쉽게 쉬울 구조라는 것 걸 좀 같아요. 알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서 쿠팡에도 납품하고 했던 그런 중소기업들은 네네. 이런 루트가 있으니 그러게. 이걸 이렇게 그 관 쪽에다 납품하는 방법은 뭔지 좀 알아보자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은 팔로를 확보해둔 게 제일 좋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럼요. 특히 이제 뭐 B2C나 B2B는 제가 B2C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어미리타에서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다 마케팅비 아닙니까? 이런 네네네. 거. 예? 네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 쪽은 그나마 마케팅비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무분별하게 이제 뭐 한 번에 딱 쏘는 형태의 광고가 아니라 차라리 이제 타겟을 딱 잡고 구매 담당자다 했을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거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광고주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공공 조달 들어가면 되지 왜? 아니 그럼 여기다 이렇게 광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야 그 해다 몇 개나 팔린다고 여기다 언더스탠드에 광고하니 자 접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달청 장터 들어가자 장터. 근데 이렇게 광고를 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이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신 이제 이런 채널에서도 이제 광고를 한다 보면은 예. 공무원들도 어쨌든 이 채널을 볼 거 아니에요. 어. 보고 나서 저거 어디서 내가 많이 보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훨씬 더 영업하기 쉬워진다. 네네네네.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진짜 훌륭한 분이네 이분은. 야 모든 걸 다 와, 꿰뚫는. 완벽한 얘기였다. 완벽한 야. 얘기.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자 여기다요. 공공 조달 알겠습니다. 시장도 들어간다. 또. 공무원들이 많이 보긴 합니다. 언더스탠딩. 진짜 그건 진짜긴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뭘 좀 배울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뭔가 솔깃하신 분들이나 네네. 나도 맞아. 저거 좀 그러니까 하자고 했는데 요런 걸 좀 그 알아두시면 김대리한테 좋습니다.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 2달째 못 알아보고 있네. 그러신 사장님도 계실 텐데 네네. 좀 하실 말씀은 이 김대리 수준에서 알아봐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미리타 했을 때 이제 조달 쪽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좀 정보들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서 이게 온라인상에 검색을 했는데 다 대부분 이제 뭐 광고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조달청에서 있는 이제 조달 교육원에서 이제 비용을 내고선 교육을 듣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긴 기간을 투입을 해서 이제 진입 초기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시도를 한과 동시에 이제 행정 이제 서류들을 이제 막 이제 진행하면서 한 대략적으로 평균은 1년 반 정도는 걸려야 네. 그때까지 안 망하면 되는데 또 초기에는 또 그쵸, 다들 그쵸. 그러다 망하니까. 그래서 시작하려면은 빨리. 미리미리 이제 확인. 사이즈는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창업한 길어야 지몇 돼요. 년 됐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짧았어도 들어갈 수 있는 몰이 아까 이제 별도로 설명드린 있고. 이제 그래 벤처 나라인 거고. 길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죠? 네, 7년 미만만 들어갈 수 있는. 음. 네, 7년 이상은 아까 이제 종합 쇼핑몰 쪽을 노려서 3개 이상의 왜냐면 그 정도면 이제 규격화가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 이상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고 좀 이제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7년 이상 된 회사가 혁신적인 뭔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또 방법이 있는데 벤처 나라 자체가 이게 7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7년 이상이 되더라도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먼저 볼 수 있고요. 벤처 인증도 받아야 되는구나. 네네. 그런 시장이다. 불필요한 게 많긴 많지만 뭐 이유는 재밌네요. 알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야. 그 공공 조달 시장이라는. 야,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조달 시장은. 복마전입니다. 예, 뭐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또 근데 이게 우리는 막 이제 투명하지 않으니까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투명하지 않은 건 2%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현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략할지. 하면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빅토림의 임보정 대표님.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분명해. 그렇습니다. 네. 복잡하잖아요. 뭐가 뭐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시장은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임 대표님은 해볼 이렇게 잘 아시는데 네네. 뭐 어디 좀 뭐라도 납품하시지 왜 이 컨설팅을 해주냐. 하십니까? 문의하기 너무 짜증난다. 지겨워요 이제 납품. 아 이제 돈 지겹다 이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게 솔직히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 제가 감히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분들이 겪는 고충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서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그게 나의 같은데. 부가가치가 더. 네네네. 나머지 직접 하려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사무관님 벌써. 찾아가서 막 네네. 인사하고. 네네네. 그동안 많이 이거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네.
야 이거는 요렇게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현장에서 보니까 좀 너무 이해는 되는데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 힘들다. 할 만한 것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이 절차들이. 예.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우리가 막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것도 그렇긴- 맞는 말이긴 그렇기는 하죠. 네네.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이 합당하다. 정말 이런 인증들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누가 봐도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그게 산다고. 포인트야. 그러니까 네네. 최적화돼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누가 봐도 합당하다. 뒤탈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세대 납품하려고 해도 인증받아야 되니 인증료까지 얹혀져서 네네. 그렇죠. 그냥 수입해다 쓰면 15만 원이면 되는 걸 80만 원에 사야 되잖아요. 경쟁이 무조건 3명이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3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이거는 고장나면 하나 더 사고 말지. 요 그러나 또 시장은 부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그렇기도 강한 하고 거니까. 또 하나 깨지기 시작하면 다 깨지니까 룰이.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을 여기서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룰이 다른 시장인 그러면 것 바꿀 거 없다? 저는 이 조달청 시스템 만만세? 그러니까 조달청 그 입장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하거든요. 이게 예. 조달청 게 세미나를 연초나 또는 연말에 하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런 이제 행정 간소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건 좀 한다. 합치자 좀. 근데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 세금 아니냐. 그리고서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입장입니다. 동의된다? 네네. 조달청은 또 곤조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있네. 고집이 있네. 저는 그것도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꿀 거 없어요? 전 뭐 기껏해야 아니 뭐 조달청이랑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뭘 바꾸라고 합니까? 내가 이분이 조달청에 뭐 납품하는 분이면 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임 대표님은 조달청과랑 거래가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거래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대치동 학원 강사가 무슨 교육부에 밑보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입시제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지. 조달청 만날 일이 좀 꽤 있어요, 대표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날 일 없는데, 없는데 저희는 가까이서 어떻게 보니까 보면은 이렇게 조달청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래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졌어. 네. 그렇지. 알겠어요, 너무 간소화가 잘 알겠어요. 되면 빅토리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야 여기 진짜 복잡해. 야 불합리가 눈에 많이 보이나 이거 해소하시면 안 됩니다. 조달청이 그렇지. 그러면 진짜 직거래하고 마니까. 그렇지. 너무 간단하면 누가 이 빅토리를 찾겠습니까? 정말 진짜 수가 낮아도 한참 낮았네. 그걸 대표님한테 뭐 좀 바꿀 거 없냐고 말씀드렸으니 저희가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한 몇 컨설팅 아까 전에 뭐 이음장터. 네, 이음장터에 우리가 들어가라. 들어가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버들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적정한 이제 또 제도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비디오물 이제 재작업이거든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신고가 돼야 되고 이게 또 직생이라는 직접 생산 증명서라는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또 증명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생산했는지 아닌지 증명해야 돼. 그렇지. 조달청에서 납품 받기로 해놓고 외주저사 중간에 가운데 하면 안 띄워놓지 된다. 마라.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내 해야 직원이 됩니다. 만들었다는 걸 해라. 네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래서-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물적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녹음기라던가 네. 카메라가 있어야 다 되고 있는지 네, 장소, 시설 있는지, 그다음에 편집자가 있는지 편집자 니네가 사대 보고 네네네.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한 다음에 직접 생산 증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업체 등록을 하고선 네. 이제 판매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면 넣어놓고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매번 기다리는 전화해서 기도하는 저- 거예요. 그렇- 아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해야죠. 영업을 이제 돌아서 이제 근데 영업부터 돌면 안 된다. 영업 돌다가 설득이 됐는데 정태 등록이 안 됐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안 되는 맞짱할 거죠. 거니까. 뭐 일단은 영업을 했다 해서 그래서 등록은 뭐 계속 하면 되니까요. 진행을 하면 되니까 예. 기다려 주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영업이 됐으니까. 네네네. 그 기간 우리 내에. 편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안 많이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어. 알겠습니다. 어. 네, 오늘 빅토리의 임보정 대표님 덕분에 네. 우리는 그 정부 조달 시장의 그림자와 밝은 면, 명과 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고 어두운 면을 주로 본 것 같긴 한데. 암과 암을 좀 많이 봤는데 그래도 어떤 네. 구조로 됐는지 아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많이 배웠으니까 저희도 뭐 그럼 대표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나? 어떤 구조가 뭐예요? 컨설팅을 해주면 네네. 컨설팅료 얼마, 시간당 얼마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해서 되는 매출의 몇 % 가져오세요? 이런 쪽입니까?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완료금처럼 이렇게 딱 아예 명확하게 하고 등록했냐 안 했냐로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데까지 도와주시는 게 대부분 중요한 네네네네. 거니까. 등록하면 네네. 얼마? 네네네. 대충 얼마? 그 대충 얼마? 대충 그러니까. 그게 몰마다 또 다 다르고. 다 달라서. 네네네네. 기백만 원, 기천만 원, 뭐 아니면 뭐 이게 또 이제 추가적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들어갈 경우 네, 비용. 별도 연락 주시고요. 네네. 매우 예민한 질문이다. 네네네. 이거는. 혹시 언더스탠드 이거 광고 얼마냐고 우리한테 물으면 그래, 우리도 그렇지. 저렇게 매우, 답할 수밖에 매우 없습니다. 예민하지. 이제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이번에 개발해서 운영하는 지커스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커스가 네네.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네 맞습니다. 서비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커스.co.k 아닙니까? 지커스.net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네. 뭐가 있어요? 기업 현황 정보를 기반으로 자가 진단한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조달 시스템을 추천해주고 그에 대해서 진입하는 절차들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내비게이션 아시죠? 네. 네, 내비게이션처럼 이거를 어떤 다음 절차가 다음에 뭐 해야 뭔지 되는지. 네네네. 자동으로 알려줘요. 네네. 대표님이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하셔 이게 대표님이 그게 아니고 알려주는 아니라 게 아니라 저희 그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알아서 거기에 다 이제 절차별로 해주는다.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정보들 주요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거기 같습니다. 가라. 이제 나한테 네. 전화하지 마라. 네네. 입 아프다. 입으로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네네.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네네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커스.net 알겠습니다.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양한 중소기업 예. 하시는 분들 또는 그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커스. 뭐 조달 시장에 하면 어차피 또 경쟁이 좀 적은 시장이니까 우리도 갑시다. 한 번 진입하면 그래도 뭐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냥 우리 우리도 정부 코모드 해야지. 눈먼 눈먼 돈. 아니야. 정부 들어갈 건데 공무원이 이렇게 보고 언더스탠딩 니네 그러면 눈먼 안 돼. 돈이라고 했어. 눈먼 돈 아니고 안 되잖아요. 정말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세금을 네, 우리도 항상 한번 그 받아보자.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조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그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사업하기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빅토리 민보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